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급락장, penny장이 도래하다 보니까요. 만일에 뭐 매달 현금이 마련이 된다면 진짜 뭐 펀드를 매달 부으시듯이 주식을 매달 뭐 좋아하는 주식을 사둔다면 이것을 그리고 장기간 가져간다면은 수익을 본다라는 그 한 펀드 자산운용의 대표님 말씀 생각납니다.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방법이 진짜 통할까? 정말 나도 진짜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험이나 진짜 실제 어떤 투자들이 결과물로 좀 나왔을 때 진짜 더 자신있게 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 좀 잘 전해주시죠. 예, 뭐 관련해서 그런 또 오런 버핏이 하는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미소 지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적립식 펀드가 그런 쪽에서는 확실한 어떤 미소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달 돈의 일정 금액이 좀 들어가죠.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률 나는 것보다는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적립식 펀드로 자금이 투입돼서 수익률 나는 게 월등히 통계적으로 보면 좋게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런 버핏이 주가가 하락한 국면들은 그런 부분들 장기 투자를 보신 분들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해서 요즘처럼 주가가 빠지지만은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없으면 주가는 결국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주가가 빠진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런 버핏의 어떤 투자관 그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죠. 오런 버핏이 아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하진 않지만은 요즘처럼 어떤 시장의 변동, 공포스러울 때를 확실한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울 때, 욕심부리고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마켓 타이밍을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가의 그 대가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이 오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자인 오런 버핏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런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오런 버핏의 매매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오런 버핏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해드린 얘기하는 그 지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올가의 대가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한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런 버핏의 매매 방법입니다. 오런 버핏의 매매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그런 어떤 내용인데, 안전 마진이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가치와 주가와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의 가치는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요즘같이 주가는 상당히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심하죠. 그에 따라서 안전마진도 변화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래 안전마진이라는 용어 자체는 오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의 책인 현명한 투자자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런 버핏도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안전마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안전마진이 클수록 당연히 수익률이 큰 거죠. 큰데 기업의 적정 가치가 2만 원짜리인데 2만 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0% 정도의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요즘처럼 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빠져서 8천 원에 내려왔다는 자체는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주가가 적정 가치가 2만 원짜리 주식인데 18,000원, 15,000원 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 쪽에서 그래서 오런 버핏이 이런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가 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지는 않죠. 물론 개인 투자가들이
적정한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무턱대고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적정 가치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들을 오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 국면의 손실이 확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명한 투자의 비법은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종목을 매매를 하라. 뭐 그런 어떤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시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보다는 기초 체력, 즉 펀드멘탈에 치중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시장 자체가 심리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크죠. 주가는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투자 심리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심리에 투자 심리가 냉각된 시점에서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주식이 하락된 시점에서 주식을 좀 팔라고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가들은 변동성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변동성은 주가를 요즘처럼 주가 빠질 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변동성이 위로 올라갈 때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개인 투자가들은 심리에서 움직임이 되겠지만 펀드멘탈에 치중하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가치 투자는 그런 어떤 현재와 같은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이 현재와 같은 어떤 그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릴 것 같아서 팔지 말라는 쪽이죠. 요즘 뭐 주가 빠지다 보니까 정말로 주가 빠지면 더 갈 것 같아서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임 서비스는 운영력들이 어떤 주간에서 매매를 하는데 가끔가다 불안하시면 일임 서비스 하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주식을 좀 줄여달라, 팔아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아서 빠져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김없이 그런 어떤 경우 자체가 저점에서 파는 경우라는 거죠. 제가 3월 달부터 일임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딱 한 분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어제 주식을 전량 매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인데 3월 달에도 그분이 특정한 주식을 제가 주식을 좀 샀는데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장이 안 좋은 시점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분이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객 의사 따라 팔아드렸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됐냐? 딱 한 달 보름 만에 100% 올라갔습니다. 저점에서는. 그분도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불안하니까 무턱대고 충분히 제가 기업 내용을 분석을 해서 샀던 주식들인데 시장이 빠지니까 주식을 팔아달라는 거죠. 결국은 저점에서 파는 거 되는 거죠. 결국 개인 투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그렇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또 주가가 빠진 국면이니까 주식을 더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또 돈을 입금시키신 분들, 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신 분들 계십니다. 극과 극이죠. 어디에 성공을 하는 건지. 조금 전에 워런 버핏처럼 요즘처럼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봉포스를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반대로 매매한다는 거죠.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릴 것 같아서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없으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좀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하라. 그런 내용인데 자 투자는 모르는 거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과 종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업종에 자신은 업종에서 매매를 하는 게 승률이 높다고 그랬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 NLC 활동할 때 제가 제지 업종이라든가 나무 목재 업종을 분석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업종에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거의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라든가 저는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서 간이 올라가지 마시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라.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10년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하라.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식을 사면서 나는 이 주식을 사면서 내일 이후에 기분이 어떻게 될지 10년간 문이 닫는다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보고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나는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행복하다. 그런 어떤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면 투자를
하라는 의미라 그러겠죠. 그런 종목은 결국은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식을 샀는데 10년을 보고 샀는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해 샀는데 팔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무턱대고 모르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 빠지면 불안해서 팔고 또 올라가면 또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한다는 거죠. 세계 보시기 좀 바라게요. 그 다음에 시장의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시장의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주식을 매입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뭐 소문에 휩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컨대 어떤 이유냐, 어떤 쪽이냐. 예컨대 4조 산업을 예를 든다면 4조 산업 주식을 6만 원에 샀다 이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자, 4조 산업의 가치를 알고 샀으면 4조 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4조 산업에 대한 지분 가치가 최소한 2조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2조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3천억에 거래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실적 자체가 약간 부진하게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부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주가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그랬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했었으면 특정한 누가 주위에서 뭐라 한다 하더라도 주관을 가지고 휩쓸리지 말고 꿋꿋하게 버텨라.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할 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랬었죠. 뭐 최근처럼 좋은 종목들 분석을 해놓고 그들 종목이 충분히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라 했었죠. 오런 버핏 같은 경우는 시장 덥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요즘과 같은 비관적으로 시장이 접근했을 때 근시안적인 비관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클 때 내재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빠질 때 그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사봐라. 그게 오런 버핏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주는 지침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현재와 같은 시장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조금 전에 오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그랬고 가치 투자의 선구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주가 변동과 관련돼서 투자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꼬집은 내용이 있는데 현재 시장 자체를 미스터 마켓으로 의인화해서 좀 표현한 부분인데 즉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죠. 물론 향후에 어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분명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하향적으로 좀 되면서 약간 어떤 펀드멘탈의 훼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훼손이 안 되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미스터 마켓이라는 자체가 시장 자체가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 가지고 높게 주식을 사고 또 요즘처럼 비관적으로 사볼 때는 저가에 파는 그런 어떤 매매가 투자가들의 그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시장은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왔는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주가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자체를 벤저민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그렇듯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3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주가가 주당 순유동 자산의 2배 이하인 종목을 매매한다. 이분은 정말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지금하고 여건은 다르겠죠. 이분이 매매할 때는 1950년대 정도 전이니까 여건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분의 어떤 가치 투자 부분 자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올가라든가 다른 대가들이 나름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 오런 버핏도 일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순유동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빼서 그 부분을 발행 주식으로 나누는 게 이제 주당 순유동 자산이 좀 되겠죠. 유동 자산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장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또 대신 또 유동 부채 자체는 1년 이내 만기가 들어오는 부채를 빼서 그 부분 자체가 곱하기 2에서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보다 2배 정도 되는 그런 또 종목을 사라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냐, 재무제표에 뭐 여러분 HTS 나온 내용들인데, 이거는 대한제분을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대한제분이
대한제분이 과거에 이제 어른법이 샀던 주식이기도 한데 유동자산이 6월 말 기준에서 4,400억이죠. 현재 유동부채가 2,100억입니다. 빼니까 2,300억이고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약 4,600억 정도 나오는데 현재 대한제분의 시가총액은 3,000억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시장과 요즘처럼 변동성 국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어른법 벤저민 그레이엄의 유동자산 주가 순 2배 이하인 종목을 매입하는 그런 저평가 투자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 수익률이 A등급 채권에 채권 2배 이상인 주식을 좀 사라고 그랬습니다. 주가 수익률 자체는 PER의 역수라고 그랬죠. 근데 PER이 10배면 10년 이내에 주당 순 이익으로 원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가 수익률이 10%고, 만약에 A기업의 PER이 5인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20%라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1800포인트 기준에서 PER이 9배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9배면 주가 예상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 11% 정도가 좀 되겠네요. A등급 채권 수익률 2배를 초과하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A등급 채권 수익률이 약 3%대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그걸 감안한다면 PER 기준에서 15배인 종목을 사게 되게 된다면 거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벤저민이 얘기하고 있는 PER 지표를 통한 주가 수익률 지표를 통한 투자 방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PER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낮은 종목들 제가 표를 좀 봤었는데 보면 세아베스트라든가 애경유아라든가 메리츠종금증권이라든가 동원개발이라든가 건설이라는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PER이 6배, 7배 되는 수준이고요. 또 이들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도 높은데 배당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PER이 5.9배고 주가 수익률이 16.9배고 그 다음에 작년 예상 꾸준하게 배당금을 1,000원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에서 3.2%입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이 세아베스트에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연평균 최소한 20.1%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저평가 투자 방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A등급 채권 수익률의 70% 이상인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 70%면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약 2% 정도가 좀 되겠죠. 즉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2% 이상 되는 종목을 사면 안정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주요 종목 정상 JLS라든가 하이트진로라든가 한양증권이라든가 서원인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당 8,000원 정도 꾸준하게 배당을 한 회사인데 주가가 지금 17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현재 저금리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현재 10월달, 11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본다면 배당 수익률 투자 자체가 6월달부터 8월달에 가장 적기라고 좀 말씀드렸고, 현재와 같은 불안한 국면 속에서는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안정성이 있습니다. 주가 빠져도 그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 유망 종목을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에 딱 부합되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골라본다면 세아베스트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양호하고요. 최근에 전반적 철강업황 자체는 안 좋은데 이 회사 신규 자회사 창원 특수강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면서 조금 전에 이 회사가 유동자산이 1조 2,593억입니다. 1조 2,300억이고 유동부채가 7천억 대니까 현재 시가총액 1조 원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에 첫 번째 언급해드렸던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동자산이 훨씬 많은 어떤 안정성 있는 것 같고, PBR 지표도 0.75배고 배당 수익률도 3.2배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철강업황이 안 좋은 데 이상은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가 좀 되면서 올해 사상 최고 실적과 내년도까지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매매 전략은 일단은 충분히 3만 원대 초반대에서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한다면 주가는 3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4만 2천 정도. 이런 종목은 손절매가 필요 없죠. 손절매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의 관심 종목, 오늘 조금 이제 KC그린홀딩스가 많이 빠졌다고 반등이 나오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사조산업, 선창산업 관련 동원개발 여전히 관심권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춘에도 삼광글라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워런 버핏의 한마디입니다. 자, 기업의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이죠. 자, 기업의 가치가 최근에 가치가 없는 하락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없는 주가 하락은 리스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가치 투자의 유일한 리스크는 기업의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즉, 기업의 가치가 하락이 없는 최근과 같은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워런 버핏과 가치 투자를 염두에 두는 기본적 분석가들의 어떤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장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분위기 무르익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오전장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